제가 이제 비와 당신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노래방 가면 잘 부르는데요. 이제 라디오스타라고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, 거기에 나왔던 이제 주제곡이에요. 노래는 좀 하실 줄 아세요? 불러봐요? 불러줘도 괜찮을 거예요.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. 주로 소주 좋아하는데요. 주로 소주 좋아합니다. 이제 뭐 주변에 당원분들하고 가장 자주 만나고요. 뭐 이제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장애인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재개발 문제 때문에 또 뭐 하시는 분들이나 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주 어울리죠. 술집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이게 보통 이렇게 휠체어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턱이 좀 있어도 이렇게 밀고 올라가거나. 근데 들어가 보면 보통 이렇게 지금처럼 좌식으로 돼 있는 데보다,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 있는 데보다는 그냥 좌식으로 앉는 데가 더 많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하고,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서만 해도 갈 수 있는 술집을 이제 여기 사무실 주변이니까 제가 아니까 손에 꼽아요.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버스도 저장버스 만들면 좋을 텐데,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나오는데 어떻게 힘들었다는 둥, 술집 찾는데 어떻게 힘들었다는 둥, 뭐 이런 얘기하면 1시간 가죠. 뭐 그냥 안타까울 때 많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우리 이제 장애인 아닌 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. 큰 방향으로 보면.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의 장애인 예산 구조를 보면 그런 비용보다는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저희 집안이 공무원이에요. 전부 다.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형님 두 분까지 다 지금 공무원이신데, 이제 아버님은 뭐 이제 돌아가셨고, 근데 저도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. 그랬을 때,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중학교, 고등학교 때는 내내 좀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죠. 그래서 대학도 제가 이제 충남대 공업 교육계열이 있었는데 거기 시험 봤다 떨어졌었죠. 29살에 국회의원 처음 출마해서 지금 올해까지 따지면 뭐 10년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 2번, 이제 시장 선거 1번 이렇게 출마하게 되는데, 사실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물론 꿈이라는 것도 있지만 진보정당이 사실은 한국 사회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러면서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개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당과 함께 이 진보정당, 그러니까 진보신당 혹은 진보정당과 함께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,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대전에서 활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. 저희가 이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. 하나는 이제 노동자 서민 중심으로 경제를 이제 풀뿌리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은 이제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그 주체가 지방정부나 뭐 중앙정부나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복지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제 세 번째는 친환경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태수소를 대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. 그래서 뭐 하나씩만 소개해 드리면, 그러니까 풀뿌리 경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경제를 가져가면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같은 게 있는데, 이제 뭐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쓰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80%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통계거든요. 일자리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그 유통업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에 보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. 소매업, 대형마트를 제외한 소매업이 80% 이상의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저희는 대형마트 이런 걸 심각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, 이제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들이나 이제 구멍가게들이 활성화되어야 그 돈이 100만 원이 오면 옆집으로 건너가고 이제 뭐 미용실도 가실 거고 짜장면도 사 먹을 거고 책도 사실 거잖아요. 이렇게 되어야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, 그러니까 좀 뭔가 지역 경제가 튼튼한 밑뿌리를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런 것도, 복지 공동체 이런 것도 보면,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집 문제, 교육 문제, 그 다음에 병 났을 때 갑자기 들어가는 의료 비용 문제 이런 거잖아요. 이런 것을 이제 사회가 같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면 경기가 좀 유동이 되더라도 사실 좀 이렇게 크게 또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거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 살만해질 거라는 거죠. 이제 그런 측면에 저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
마을마다 좀 짓겠다라든가 주치를 뭐 학교나 마을에 두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런 기반을 좀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이제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조정을 하면 뭐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도시를 만드는데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다 모든 도시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대전의 모습을 봤을 때 제일 문제는 난개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전을 재정비하겠다고 이제 재개발이라고 보통들 말씀하시죠.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202개 구역을 재정비 구역으로 정했어요. 정했는데 거기다 다 아파트 짓고 있죠. 아파트 짓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미분양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전이 높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아파트 지면 기왕에 살던 분들은 다 쫓겨나요. 20%도 안 돼요. 재정착률이. 장사하시던 분들 쫓겨나죠. 그 사시던 분들 쫓겨나죠. 막 그렇게 대책 없이 아파트를 짓는 거. 그래서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고 사시던 분들은 어디론가 또 밀려나서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 있죠. 특히 개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. 첫 번째 원칙은 사람들이 살만하게 만들어요. 특히 원래 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첫 번째로 둬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자연 뭐 이제 4대강 사업도 하고 3대 하천 정비 사업도 하는데 자연과 인간은 같이 살아가는 존재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봤을 때 자연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나 복원력 이런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보면 자연하천이 성공하는 예들을 보면요. 뭘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뭐 콘크리트 이런 걸 다 철거하고 3년, 4년 그냥 기다려줍니다. 그러면 어디 저쪽 산에서 떠내려와서 꽃도 피고 갈대도 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홍수 조절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이렇게 흙도 와서 쌓이고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되었는데도 뭔가 부족할 때 사람이 최소한의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지 그걸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도 자연도 다 못 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좀 그 주민들의 자발성을 믿고 자연의 생명력을 믿고 이런 대전이 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지금까지 개발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뭔가 기업들이 커나가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갈수록 사회의 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. 이럴 때 하여튼 진보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그 필요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고요. 근데 작은 부분에서라도 책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셔야 그런 그 의미 있는 주장들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실현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겠죠. 근데 사실 지금 믿기 어렵다고 해서 자꾸 이제 선거가 뭔가 최선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명박 정부가 나쁘니까 뭐 야권연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여권연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최선이 아니고 차악이거든요. 근데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힘없는 최선들은 차악에 계속 밀리고 그게 언젠가 기회가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계속 가면 이 최선이 힘도 없고 쪼끔이고 계속 그 어떤 대중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든 부분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차악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뭐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건 뭐 그동안 정치가 잘못했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뭐 속는수엔 치시고 아니면 어떻게 돼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저희 진보신당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치가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진보신당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